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한 1년 좀 더 남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사이다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 대선 도전에 성공하려면은 이 사이다만의 이미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한 사이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몸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보약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의 대선 도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상호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부터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가장 주된 지지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지는 어느 정도 강한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과연 현재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후보로서 본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본선 무대에 선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잘해서 그리고 또 신뢰도가 그대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지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서부터 이탈한 이 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재명 지사로 온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제3의 인물이 만약 등장한다고 하면은 다시 언제든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이런 시각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40대, 진보층 이 두 가지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주요 지지층이라는 것이 좀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8.2%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구간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낙연 대 이재명 순서로 보면 40대에서는 17.4% 대 28.9%, 그리고 50대에서는 15.8% 대 22.8%, 그리고 60대에서는 21.2% 대 13.1%,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19.9% 대 6.4%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40대하고 50대 이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60대, 70대 쪽은 이낙연 대표가 좀 많이 나온 이런 상황이네요. 네, 지역별로도 경북과 호남에서 좀 차이가 두드러졌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이낙연 8.0% 대 이재명 18.8%,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는 이낙연 34.3% 대 이재명 13.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등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에서 우세를 보였고요. 이낙연 대표는 강원도, 제주, 경남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12월 조사를 더 보면은 이념 성향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두 후보 모두 진보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난해 2020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특별한 변곡점은 어딘지 요 흐름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지지율 변화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지난해는 좀 대학진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2020년 1월에는 이낙연 대표가 29.9%로 확실한 1위였습니다. 2위는 17.10%의 지지를 받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고요. 당시 이재명 지사는 5.6%의 지지로 2위인 황교안 대표와 차이도 컸죠. 네, 그렇죠. 5.6%로 3위 그룹이라서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변화가 시작된 게 2월부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들이 좀 되짚어보면은 1월에 한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2월 들어서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막 확진자가 늘어났었죠. 이때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교인들을 상대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 되게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보여주면서 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행보는 바로 지지율로 이어졌는데요. 2월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대표가 30.1%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고 황교안 대표도 20.5%로 전달보다 2.8%포인트 오르면서 1, 2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무려 7.4%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3.0%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2월과 비슷한 추세가 이어집니다. 이낙연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 오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그 전까지 양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당에 가깝거나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 호감을 느낀
중도 성향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했어요. 지지율 조사에서도 사실상 이제 두 당을 이끌었던 이낙연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대선 지지율 구도가 한번 크게 요동을 치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10.5%포인트 상승한 40.2%로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됐고, 황교안 대표는 3월에 19.4%에서 4월에 6.0%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지지율이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되자 여론의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근데 매번 이제 정치 현안 있을 때마다 이제 이낙연 대표의 생각에 이제 대중의 관심이 몰렸죠. 하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제 비교적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본다, 엄중하게 바라본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런 점들이 늘 거론이 됐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결정적인 이제 장면이 7월에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가해서 이제 파기환송 뭐 이걸 결론을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지사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이제 7월에 전달보다 4.0%포인트 오르면서 19.6%로 올라갑니다. 8월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24.6%,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3.3%로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차이는 이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양강 그 구도가 이제 됐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총선 이후에 일시적으로 몰렸던 그 지지가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에서 빠져나간 그 지지표가 이재명 지사로 간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외에 다른 지지세가 이재명 지사한테 온 것인지 뭐 이거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재명 지사 관련된 판결, 이거는 이제 이재명 개인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그 이벤트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크게 올랐던 뭐 이것만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두 사람은 이제 12월까지 오차 범위 내의 경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났죠. 네, 10월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전체 구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지난 한 해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 정말 굴곡이 많고 굉장히 요동을 쳤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리해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에게 이제 우위를 보이면서 그 민주당 당 지지율의 변화 여기에 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일정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매력,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매력이죠. 이 매력에 고정적인 지지를 보이는 어떤 새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지금 우위를 보이는 것이 민주당 내 경선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을지 바로 이 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당내 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좀 저희들이 세분해서 분석해볼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이 맞대결 구도만을 보면은 이 당내 지지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당내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를 놓고 이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이제 때 아닌 이낙연 대표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두고 이제 투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10일쯤 돼서 이제 슬슬 결과가 좀 정리된 양상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확실히 민주당 내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밀린다라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투표 내용이 이낙연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거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출당해야 된다. 뭐 이거였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대표 사퇴를 놓고는 찬성이 34% 그리고 반대가 66%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출당은 찬성이 95% 그리고 반대가 5%로 나왔습니다. 그 여전히 그 민주당 내 그 강성 지지층은 뭐 이재명 지사를 뭐 좋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대선까지 좀 남은 기간이 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양강 체제로 갈 거냐? 아니다. 분명히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더 활발해질 거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그 경쟁을 해야 이제 흥행에 성공하고 그 힘으로 결국 본선도 승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지난 그 대선의 그 경선을 보면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나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당장은 이제 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의 양강 체제지만은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인물들의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3의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지금 거론되는 거 보면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총리에서 물러난 뒤에 아마도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이제 97세대로 분류되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10일에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박주민 의원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들이 뭐 이재명을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나서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 이제 이재명 견제의 움직임과 결합이 되면 좀 의외의 방향으로 민주당 경선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제3의 인물이 나와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흥행에 정말 성공하고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언급이 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분명하게 예상되는 점은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지금보다는 이제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지를 모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당내 주류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지를 치고 올라갔을 때 아우 정말 잘한다 그러고 무조건 그 지원해주고 지지하는 뭐 이런 모습은 과연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이런 면이 좀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에 좀 대비해야 되고 스스로의 그런 영역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본선 무대에 서기 전에 낙마하는 이유를 좀 과거 사례를 돌이켜 보면 당내 상대편의 이제 강도 높은 정치 공세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개인적 추문 등 폭로 그리고 이어지는 지지율 하락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정치 공세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워낙 전투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정말 맷집도 만만찮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언급된 이제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은 되게 의미가 큽니다. 그 판결로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알려진 과거의 이제 개인 사적 논란이 대부분 이제 인단락됐으니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제 정치적 부담 그리고 이제 불안 요소를 상당히 이제 덜어버린 셈이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됐다. 뭐 이걸 좀 가정을 하고 과연 그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본선에서 보면은 그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바로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가? 뭐 이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인물인지 진정으로 좀 포용력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좀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주장과 이제 명확한 성과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제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인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이제 주요 현안에서는 항상 이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이제 뚜렷한 자기 주장은 특히 요즘처럼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다 이런 상황일 때 더욱더 대중에게 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해 지지율 변화를 되짚어 볼 때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꾸준히 이제 그런 이벤트들 이외에도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자기네 이제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그 제대로 좀 실현이 됐을 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쪽하고 이제 의견이 갈려서 부딪히고 그래서 그렇게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면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그 지급 방식을 놓고도 정부나 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이견을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지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기본 정책 시리즈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선에서 중요한 게 이제 확장성입니다. 즉 중도층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그 확장성이 필요한데 떠오르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북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 뭐 영남권이니까 당연히 확장성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확장성 관련해서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7일날 공동으로 내놓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참고해 볼 만한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24%의 지지를 받아서 윤석열 검찰총장 16% 그리고 이낙연 대표 15% 등을 오차범위 이상 차이로 이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지지를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가 38%의 지지를 얻어서 이낙연 대표가 얻은 33%의 지지보다도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총장이 46%를 압도적 지지를 받긴 했는데요.
이때 홍준표 의원이 7%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제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지어야 이제 중도층으로 자기의 지지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러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 과격하지 않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대 정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이제 특히 주목을 받는 가치를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제 시대 정신을 읽어야 좀 중도층의 지지를 좀 끌어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공정을 좀 꾸준하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건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경기도의 슬로건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정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가치. 이 점은 뭐 많이들 긍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이 이탈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악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두 이제 공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이 공정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이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중의 공감을 말씀하셔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강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좀 뛰어난 소통 능력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재명 지사 그러면은 아무래도 싸움닭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싸움닭이면은 결국 소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소통을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지사의 뭐 선면성 그리고 뭐 싸움닭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가려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2월 14일 이제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한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대 기숙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이제 화를 내려온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교적 좀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뭐 긴급성을 이해해달라, 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약속한다,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 테니 내게 직접 이야기하라, 뭐 이러면서 자기 연락처에 적힌 이제 명함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뒤에도 경기대 학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퇴실하는 12월 19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글을 빌려 이제 거듭 경기대 학생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뭐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살피겠다. 뭐 이런 이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 정치에서의 어떤 그 동물적 감각 이게 뛰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 이재명 지사는 정말 그 정치에서의 감을 잡는 이 동물적 감각은 탁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정부 또는 지자체 여러 정책이 나왔을 때 누구는 혜택을 보지만 누군가가 만약 좀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책임자가 가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절차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한 상황이기도 한데 막상 이제 최근에 다른 정치인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는 사례가 없어서 좀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주 높은 이 지지율을 계속 끌고 나갈지,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과연 제3의 인물을 새 후보로 내놓을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정말 필요한 그 안정감,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라는 이런 상, 이걸 만들어서 중도 확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올해 한 해 그 재보궐선거 있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정말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채널 후는 앞으로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